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시국이 뭐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과연 우리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하루에도 몇 번 들고 사는 게 그렇게 별다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글을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글이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조문을 읽었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조문, 뭔가 잘못됐다는 거 바로 느끼죠. 소음병에 기침을 하면서 설사를 하는데 호대, 서모하는 경우는 이게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소음병에 어떻게 서모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앞과 뒤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모는 진액이 고갈되고 조혈의 발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명병의 조짐이죠. 또는 소양병의 조짐이죠. 그런데 소음병에도 서모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화기에 의해서 겁박받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못을 받다. 화기에 의해서 화법을 통한 치료 방법으로서 겁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전도된 글이라는 거죠. 자,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무슨 병인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육경병으로 논하기 전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화법을 쓴 겁니다. 화기를 동원해 가지고서 억지로 땀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증상은 이 사람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서머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거꾸로 쓴 겁니다. 어떠한 환자의 화법을 썼는데 해소와 하리하면서 서머가 나타났다. 이것을 글을 뒤집어 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원래 소음병인 사람인데 화법을 잘못해 가지고 억지로 발환을 시켰더니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소변이 반드시 보기 어려운 것은 억지로 소음의 땀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자자, 놈자자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앞에는 원래 또 뭐가 빠져 있냐면 소이. 소이, 소변, 필난자는 이 강책 소음이 아니다. 써도 되고 여기에 고자가 있어도 됩니다. 그냥 글을 이렇게 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 사람이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강제로 소음의 땀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의문점이 들죠. 여러분, 이게 소음의 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조문은 그냥 하자면 소음병 피와 피화기 겁한데 학에서 강책하는데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뜻이에요. 화법을 동원해 가지고 땀을 억지로 나게 했는 데가 바로 강책한 한데 이런 뜻입니다. 강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기겁과 이 땀을 흘리게 했다. 소음의 한을 유발시켰다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것이 왜 여기다가 소음의 한이라고 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강책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경우 해소증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서머증과 소변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조문에서는 해소증과 기침과 하리라고 그랬고 앞에 조문에서는 인통이죠. 목구멍이 따갑고 다시 구토와 설시를 한다고 하니 이것을 알고 보면은 하허 복음의 증후이니
하허 복음의 증후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사람이 본래가 망향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체력이 예를 들어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화기의 겁박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해소하고 하리가 혹 나타나기도 하고 혹 나타나지 않기도 하다가 자 화살을 입은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이것들이 발동한 것이니 이럴 때는 진무탕을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억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자 서모와 소변 난자는 화사가 그 사람의 흉부를 겁박을 해가지고서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화법을 써가지고서 겁박한 밖에 이것 이외에 별도로 억지로 그 땀을 유발시킨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백호탕이라든가 절영탕을 박아서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 이런 처방 같은 건 막 제가 임의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옛날 주석가들이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타당한 것은 그럴 수가 있다. 다만 그 강책 발하는 데서 억지로 우리가 땀을 낸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태양의 한이 아니고 소음의 한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그 소음 한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마왕탕을 마치 태양의 한을 발설하는 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조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많이 흘린 것이지 그것이 무슨 태양의 한이고 소음의 한이겠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음과 태양을 인체의 한 조직의 일부로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신장에 콩팥에 땀을 많이 유발시켰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게 잘못된 말이죠. 이런 말들이. 자, 이것은 천착부회다. 우리가 말하는 경강부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한론 본문요. 소위 말해서 정문이라고 하는 것, 상한론 본문회라고 하는 것 가운데도 억지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의역지라야 시위득지 맹자가 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인 이 뜨는 누구죠? 글을 읽는 사람, 독자죠. 독자. 이 뜻은 누구죠? 작자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작자의 의도는 이 글을 상한론의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뜻이었겠구나라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해석한다 이런 소리예요. 거꾸로 해석한다. 뒤집다, 반대하다가 아니라 내 뜻으로 상대방의 뜻을 추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론해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어찌 시를 설명하는 것 뿐이겠는가? 맹자가 그랬거든요. 설시자는 시를 해석하는 자는 하나의 글자로서 하나의 구를 억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하나의 구로서 글의 뜻을 덮어버려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자기의 뜻으로서 상식적인 자기의 뜻으로서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래도 그 시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책을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제가 인용한 건데 맹자의 본문에 나옵니다. 설시자는 시를 해석하는 사람 하나의 글자로서 문맥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 하나의 문맥으로서 글의 의도를 해쳐서도 안 된다. 내 뜻으로서 작자의 뜻 의도를 역추론해가지고 해석해야지만이 글의 의미를,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글들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억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소음병으로 맥세하면서 침삭은 이런 것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병위가 이 위에 있는 것이니 발 안에서 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발하는 맥이 부하고 긴하고 이런 경우만 발환할 수가 있죠. 소음병으로 맥이 미하면서 맥미에는 발환해서는 안 된다. 왜? 망향이기 때문이다. 못못은 못못하기 때문이다. 이 뒤에 고자가 있죠. 불가 발환자는 여기 놈자 여기 써 있자. 이 망향고야 해봐. 자, 그만큼 여러분 발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맥이 미하던 세하던 긴하던 부하던지 간에 관계없이 이 글은 원래 무조건 발환을 했습니다. 발환을 했더니 소위 말해서 대청룡탕증에서 우리가 발환하면 예를 들어서 소음병하고 대청룡탕증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환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권력증이 나타나고 수족이 권력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육 막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그 같은 경험을 하고 망향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병하고 관계없이 맥상하고 관계없이 소위 말해서 허실도 따지지 않고 병의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발환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합법부터 무조건 썼다는 겁니다. 이 글의 본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험을 했더니 무조건 발환을 하고 맥상도 따지지 않고 허실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발환을 했더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양이 이미 허함에 특히 청맥이 약하면서 삽한 경우는 이것도 보세요. 맥이 약하다 말하지 않고 청맥이라고 썼다고 하는 건 뭐죠? 총관척에서 하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은연중에 하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허라는 뜻을 추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허라는 말을. 다시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문은 285와 286 조문은 상한론 정문은 아니고 후세 사람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후세 사람의 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한토화법이 그냥 남용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증거에 해당되는 글이죠. 자, 모두의 만약 소음병 또는 태양, 양명, 소양, 태움 이와 같은 육경변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대체 맥세, 침삭, 맥미, 청맥, 약삽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으로서 병이 이유에 있고 망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양명병 가운데도 맥지, 맥미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다 잘못되니까 미비하다.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증상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맥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편견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이 여러분 가능하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억지 논리다. 이것은 잘못됐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어서 무조건 떠받들고 그 사람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맥미학자 가운데에도 혹 망향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언해서도 안 되고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 있을 수 있죠. 맥이 약한 경우 승기탕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정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만약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오진해가지고 혹 발언하게 되면 권력과 근척 육순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대청령탕 조문에서 나오죠. 대청령탕 조문. 우리가 그것을 잘 읽어보면은 왜 대청령탕 조문에서 발언즉 권 이런 말이 쓰고 이런 말을 벌써 두세 차례 나옵니다. 굉장히 남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도대체
대총령탕을 써가지고 권력증이 나타나고 근육 경련이라든가 막 근육이 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는가?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망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래. 또 어떤 경우 합법을 쓰게 되면은 수족이 역냉하면서 번조하면서 답답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음병에 불가 발하지는 자, 이런 식으로 소음병에 불가 발아내고 합법을 써서 안 된다는 것은 비록 평범한 의사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발아내서도 안 되고 설사를 시켜서도 안 되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가? 자,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소음병 가운데 태양병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태양맥 가운데에는 소음맥과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병에서 대총령탕 조문에 이와 같은 권력, 근척, 육순이라는 이와 같은 정말로 그 이해하기 힘든 증상들, 괴병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병 조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태양병 조문은 단순히 태양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육경변증과 모든 것이 관통되어 있다는 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태양병이 상한론 조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죠. 태양병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육경변증을 어느 정도는 다, 60%는 다 이해하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도 소음병의 맥힌이라가, 소음이라고 하는 말과 맥힌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 열흘 8일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스스로 설사를 해가지고 맥이 갑자기 이 긴 맥이 갑자기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왜? 설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아마 소음병의 맥기는 이 사람이 본래가 망향의 체력이 저질 체력이겠죠. 체력이 기능이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에서 외감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본래의 속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땐 이 긴 맥이 갑자기 폭이라고 하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맥이 확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맥 짚어보니까. 그런데 뭐뭐 하지만 뭐뭐로 돼 일종의 반어법이죠. 수족이 도리어 보니까 수족이 도리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긴 맥이 도리어 제거된 것은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 것이다. 수족이 따뜻해진 걸 봐서. 비록 번하나 하리 하는 것은 하리는 반드시 저절로 낫는다. 그러니까 설사병이 반드시 저절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왜? 이게 그 회양의 조짐이기 때문에 따뜻해진다고 하는 것은 회양의 조짐이다. 자, 소음병, 맹미, 자하리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음병이라고 하는 명분과 맹미, 자하리 스스로 저절로 설사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맞잖아요. 이 명분과 이 징후는 서로 같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다. 상식적인 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소음병인데 맥이 긴장해. 그리고 7, 8일 지나서 설사를 일으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다. 이건 변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제가 다 써놓은 거죠. 제 해석이니까. 설사하고 나서 갑자기 맥긴이 변해가지고서 완만해지고 미약해지고 자 수족이 골증이 변해가지고 따뜻하고 온화해지는 것은 한사가 설사를 따라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자는 해양의 조짐이다. 여러분 설사를 해가지고 이 경우는 좋아진 예지 만약에 설사를 했는데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나타나는 과정 중에 하나의 경우지 모든 사람이 이와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예. 회항으로 되는 경우, 양기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골증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 이 사람이 설사를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 도리어 따뜻해졌다, 도리어 긴맥이 제거되었다, 이 두 개의 반자를 잘 음미해 보면은 병세가 반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예. 예, 이것도 여러분 억지로 그 조문에 따라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러니까 이 반대적인 상황도 있는 거죠.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는 예, 손발이 따뜻해질 리가 없죠. 예. 이게 뭐 그 다음 조문이, 요번 조문은 너무 예, 짧습니다. 예. 불과 한 10여 분밖에 안 되는데 보통 아무리 못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보통은 하는데 이 조문, 다음 조문이 또 긴 조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예. 나라가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네. 국민들이 불과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법을 이거 자기들이 법이라 하고 또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사이라도 그 좋은 어떤 그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반전해서 잘 마무리됐으면은 좋은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세대는 아마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우리가 완전히 정말 대외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미국이라고 하는 또 실질적으로 패권국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뭐 살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회를 돌려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중국화되어 있다는 것, 중국화되어 있다는 것.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봉우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은 태산과 같다면 조그만, 그때 이미 우리는 중국화를 문재인 씨가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 놈들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1000여 동안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중국화 된다. 과연 요번에 중국화가 되면은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와 같은 또는 고려시대는 비교적 그래도 독립국가로 이렇게 나름대로 했지만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죠. 받았지만 과연 우리가 그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100년 정도 지나가면 우리 민족이 정말 없어질까? 없어질 수도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예요. 걱정 뭐 정말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게 과연 쓸데없는 걱정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화의 앞잡이 노릇하는 놈들, 이게 사회 지도층들이죠. 국민들은 몰라요. 대부분이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알았을 땐 늦은 거죠. 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판은 짜여져 있어요. 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는가?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도 중국 젊었을 때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한때 소위 말해서 빠진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년 동안은 빠졌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근데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거의 여기서 벗어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한론을 썼을 때 40대 중반에서는 거의 완전히 정말로 실증이 뭔가, 여기 상한론을 배우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 처방을 배우고 고방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세계관, 저는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좋은 건 배워야죠. 예,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은 배워야 되죠. 예, 배웁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공자, 맹장을 뭐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그 노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노자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노자는 현실적인 교훈이 많다는 것. 처세술, 음모. 공자는 여러분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공자는 을을 위해서 죽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이 말 당리무사심. 이치의 당에서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한 게 공자예요. 또 맹자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오래 사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의롭게 사는 것을 덕으로 여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는 요즘의 말로면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옛날에 명도 이천성이 아주 저열한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간파를 해야 돼요. 노자는 중국 사람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지극히. 돌을 닦는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노자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허기심이 실기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은 허하게 하고 복부는 배는 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노자 사상이 어떻게 보면 숨겨진 핵심입니다. 현실 도피,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노자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피기 위해서 굽혀야 된다. 도광양회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피기 위해서 굽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여러분 노자를 우리가 공부할 때 주역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처세술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공자도 가만히 보면은 처세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정말 오히려 제가 육아경전이라든가 중국 철학이라든가 이런 책을 더 보는 눈이 안목이 띄어졌다는 거.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병증과 처방만을 적어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무엇인가,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 병독을 우리 몸에서 배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같이 껴안고 갈 수 없다는 것.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도 마찬가지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크게 큰 틀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종중으로 갈 것이냐, 친미로 갈 것이냐, 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에요. 궁극적으로. 일제시대 때 나라 뺏기고 싶어서 뺏겠습니까? 고종이 아무리 바보 멍충이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저울질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저울질 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을 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나라를 택하다든가 러시아를 택했겠죠. 그때 상황이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가 청나라 깨트리고 러시아를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귀결점은 이런 말은 위험하지만 당연히 일제의 식민지 치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현 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목에서 이미 한쪽으로 우리 국내적인 문제는 이미 종중으로 기울어졌다는 거.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 국민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법으로 때려버리면은 이미 우리 앞으로 해체되어서 종중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러면 그쪽 반대쪽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친미주의자죠. 또는 친일파죠. 수구 꼴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 선거를 할 때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좌를 찍든 우를 찍는 것. 둘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중국에 종속된다는 거. 지금 뉴스에 보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 서해안의 일부에다가 또 인공섬을 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할 겁니다. 야금야금. 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문자 언어로서 우리들을 예, 문자 언어로서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를 예, 가두어 버립니다. 예. 너희들은 중국의 일부다. 예, 동북공정 이런 말이 이미 나왔을 때 이미 이것은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뭐 이 뒤에 이제 1대1로 이런 게 막 나왔을 때 얘네들은 이미 다 우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예, 옛날처럼 뭐 총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자기네 나라로 종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법부, 언론, 학교 모든 것.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고수, 뇌에 해당되는 것, 뇌 부위를 이미 다 예, 손발은 이미 예, 뇌만 점령을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미 언론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뭐 뭐라고 하지만은 예, 모 방송국 이미 뭐 몇 년 전에 예, 천억 예, 중국으로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전서부터 그랬어요. 예, 이거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벌써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래서 10년도 넘었어요. 이게 바로 10년 만에 이 같은 예, 현실화됐다는 것.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질까? 예, 티베트나 예, 위구르 보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우리가 예, 천운이 돌아서 저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에 중국이 먼저 망할 수가 있다는 거.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되면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열 몇 개의 성으로 나눠진다는 거. 예. 옛날로 말하면 제후들이 전부 다 예. 나눠진다는 거. 예.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 예. 조선족이 나라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또 분해될 수 있습니다. 예. 걔네들이 먼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의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건 뭐죠? 중국 공산당의 해체예요.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중국화가 되느냐, 중국 공산주의가 해체되느냐, 이 갈림의 답은 이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예.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항하는 모든 행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트릭이라든가 예, 어떠한 뭐 합의를 보고 예, 대화를 하고 중국과 같이 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해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해체는 중국을 민족 단위로 예,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레이건이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CIA가 한 70년 동안의 공작에 의한 결과가 그와 같은 거. 경제적으로 돈이 안 들고 사람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무너진 거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미국하고 중국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 손에 예를 들어서 피 안 묻히고 서로 간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예. 서로 간에 진영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자 지금 저도 뭐 짧은 지식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GDP에 중국이 미국의 GDP의 한 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미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나의 주만도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겨우 7% 정도에 해당됩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대국일까요? 중국이 러시아는 이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미국 GDP의 7%밖에 해당되게 안 되고 중국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65%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을 위협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근데 우리는 중국이 공산당이 해체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너무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왜 우리가 중국화가 되면 안 되는가. 그래도 싫든 좋든 간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 삼각 동맹 체제가 유지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종북 종중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고리가 이미 끊어져 가고 있죠. 왜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참 상대방 진영에서 봤으면 저는 분명히 미국 친미 제국주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친일파들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자, 참 걱정해요.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회원 뭐 많지도 않은 회원들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나가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던 뭐 나가지 않던 간에 저는 처음서부터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특지 싫어하는 분도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이 이런 말도 너무 크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다. 늦었다. 사실은 이미 선택되어져 있다. 기득권층에 의해 가지고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요. 결국은 경제에 돈에 빠져 있다. 돈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중국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고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요.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대학교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오면은 학생 위장 신분 해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겠죠.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국민들이 또 2030 세대들이 깨어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각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후로 한 50년, 100년은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그 공산주의 어떠한 것 같은 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중도라는 게 없다는 것. 중도라는 게 없다는 것. 소위 말해서 종중이냐 친미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한론 공부하는 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안을 해야 할 때는 발안을 해야 되잖아요. 발안을 하면서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치료 방법이 분명해요. 상한론은 그 점에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자, 철학이라든가 우리가 어떠한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도가 미화돼 있고 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 썼는데 그냥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춘추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하면은 지성인이라고 하면 싫든 좋든 간에 춘추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직면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뭐 공자가 뭐 춘추 대인이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역사적으로 벌어졌는가.
200년간에 지금서부터 한 2500년 전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정말로 그런 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자, 제가 뭐 열불 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만, 걱정이 되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다, 여러분, 우리가, 속은 거예요. 국민들이 계속 속인 겁니다. 조금씩. 뭐로 속이죠? 명분으로 속인 겁니다. 명분으로 속인 거예요. 그 한말에 영재 이건창 선생이 그 조선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유교의 명분, 주자 철학의 명분, 사대주의 명분. 근데 지금 누가 이런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중국화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은 여러분 민주당만 종중주의자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가운데도 상당 부분이 다 종중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꼭대기가 소위 말해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미 중국화돼 있다는 거. 이거는 다 손발입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해서 이것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미국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죠.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느냐? 탄핵 당하면은 정말로 모든 것은 과연 수면에 가라앉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라는 어떠한 사건이 역사에서 사건이 발생되어지면 누구나 B라고 하는 사건을 유발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엉뚱하게 Z라고 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막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고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자, 어떠한 병증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병증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가 예측하는 B라고 하는 병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현재의 모든 틀은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판을 깔아놓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결과를 만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결과가 나중에는 좌파를 모두 소멸시켜버리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역사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요. 제 입장에서도. 거의 그런 말을 잘못하면은 제가 한 사람이 친일파로 끝나고 토착 외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부정적인 것을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누가 통일했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랬죠. 그때 고구려가 통일했었는데 고구려가 힘이 없기 때문에 통일을 못한 거예요. 신라가 왜 욕을 먹습니까? 당나라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가 통일했으면은 만주까지 우리 영토가 돼. 이거 여러분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희망사항이죠. 자,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백제를 멸망 660년, 668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시대 때도 임금들은 신라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선조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선조가. 근데 선조가 도망가면서 명나라의 구원군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나중에 신라를 김유신이라든가 김춘추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 명나라 때가 이때 만력제거든요. 만력제는 중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만력제가. 그 만력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한테 30만 명의 지원군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외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중국을 빌려다가 극복해놓은 거예요. 명나라의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 혼자서 일본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 우리나라가 이 38선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3차례 있었습니다. 3차례. 신라 시대 때 조선의 조선의 임진왜란 때 이 38선을 남북으로 이것은 일본 외놈들, 이거는 명나라 이렇게 분할 통치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연 자력으로 북한이 무너지면 자력으로 우리가 통일됩니까? 안 되죠. 중국은 중국대로 지분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왜? 6.25 때 중공군이 여러분 한 2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5, 60만 명이 죽었죠. 그게 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깔끔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만약의 경우 남북 이게 100년 걸렸지 200년 걸렸지 삼국시대 보세요 여러분. 500년 600년 같습니다. 지금 남북 고통이 될 것 같죠? 모릅니다 이게.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일부만 우리가 극히 일부만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려면 이것을 완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중국 공산당이 해체돼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0년 이내에 중국 공산당은 해체될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희망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 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일개 그냥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한 것은 너무 큰 얘기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누구나 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